한미 반도체를 보면서 이런 생각 드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이미 많이 오른 종목 아닌가? HBM 장비주라는 건 알겠는데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수 있을까? AI 반도체 시장이 커지면 한미 반도체도 진짜로 더 큰 회사가 될 수 있을까? 이 질문은 정말 중요합니다. 주식은 결국 지나간 숫자보다 앞으로의 방향을 보고 움직이잖아요. 물론 지금 실적도 중요하고 수주도 중요하고 주가 위치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먼저 봐야 할 게 있어요. 이 회사가 지금 어떤 산업의 길목에 서 있느냐는 겁니다. 한미 반도체는 그냥 반도체 장비 회사 하나로만 보면 조금 좁게 보일 수 있어요. 이 회사가 서 있는 자리는 AI 반도체, HBM, 후공정, 패키징, 데이터 센터, 그리고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이 만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한미 반도체를 볼 때는 단순히 요즘 잘 간다, 요즘 쉬어간다 이렇게만 보면 안 돼요. 한미 반도체가 앞으로 더 커질 수 있다면 그건 이 회사 하나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HBM 장비주 전체, 반도체 대형주, 후공정, 패키징, 전력 인프라까지 돈이 번질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영상 뒤쪽에서는 이 돈이 어디로 이동할 수 있는지 실명 관찰 종목 41개와 섹터 7개로 정리한 자료도 같이 안내 드릴게요. 먼저 한미 반도체가 왜 앞으로도 발전 가능성이 있는지부터 차근차근 풀어보겠습니다. 한미 반도체가 시장에서 크게 주목받은 이유는 분명합니다. HBM 때문이죠. HBM은 AI 반도체 시대에서 거의 빠질 수 없는 핵심 메모리입니다. 엔비디아 GPU가 아무리 강해져도 그 옆에서 데이터를 빠르게 밀어주는 메모리가 부족하면 AI 서버는 제 성능을 내기 어렵습니다. 쉽게 말하면요, GPU가 머리가 엄청 좋은 의사라면 HBM은 옆에서 수술 도구와 환자 기록을 바로바로 꺼내주는 수술팀 같은 겁니다. 의사가 아무리 뛰어나도 필요한 도구가 늦게 오고 기록이 늦게 나오면 수술 속도가 떨어지잖아요. AI 서버도 비슷합니다. GPU가 계산을 하려면 계속 데이터를 받아야 하고 그 데이터를 빠르게 공급해주는 역할을 HBM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AI 서버 투자가 커질수록 HBM 수요도 같이 커질 가능성이 높고 HBM 수요가 커지면 그 HBM을 만드는 장비도 같이 중요해지는 겁니다. 한미 반도체는 바로 이 지점에 서 있습니다. HBM을 만들 때 D램을 여러 층으로 쌓아야 하는데 이걸 정밀하게 붙이는 과정에서 TC 본더라는 장비가 필요합니다. 한미 반도체가 HBM 장비 대표주로 불리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HBM이 단순히 한 번 반짝하는 제품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AI가 커질수록 데이터는 더 많이 오가야 하고 AI 모델은 더 복잡해지고 서버는 더 빠른 연산을 요구합니다. 그러면 GPU만 좋아져서는 부족합니다. GPU 옆에서 데이터를 밀어주는 HBM도 같이 발전해야 해요. HBM 3위에서 HBM 4로 넘어가고 그 다음 세대로 갈수록 더 빠르고 더 안정적이고 더 높은 성능이 필요해집니다. 그런데 성능이 올라간다는 건 만들기 쉬워진다는 뜻이 아니에요. 오히려 더 어려워진다는 뜻입니다. 층을 더 정교하게 쌓아야 하고 열을 더 잘 잡아야 하고 분량을 줄여야 하고 속도는 더 높여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장비의 중요도가 올라갑니다. 바로 여기서 한미 반도체의 발전 가능성이 나오는 거예요. AI 반도체가 고도화될수록 HBM은 더 중요해지고 HBM이 더 중요해질수록 HBM을 안정적으로 만드는 장비의 가치도 같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한미 반도체를 볼 때 많은 분들이 TC 본더가 중요하다는 말은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걸 너무 기술적으로만 보면 어렵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보면 됩니다. TC 본더는 HBM을 제대로 붙이는 장비입니다. HBM은 D램을 여러 장 쌓아서 만드는 구조잖아요. 이걸 대충 붙이면 안 됩니다. 조금만 어긋나도 성능이 떨어지고 불량이 생기고 고객사가 원하는 품질을 맞추기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HBM 세대가 올라갈수록 얼마나 정밀하게 붙이느냐가 중요해집니다. 그리고 이 정밀함은 결국 돈으로 연결됩니다. 왜냐하면 수율과 연결되기 때문이에요. 수율은 어렵게 볼 필요 없습니다. 제품 100개를 만들었는데 정상 제품이 90개 나오면 수율이 좋은 거고 60개만 나오면 수율이 낮은 겁니다. 같은 장비, 같은 인력
인력, 같은 시간, 같은 전기료를 쓰고 만들었는데 팔 수 있는 제품이 많으면 회사는 돈을 더 잘 벌 수 있죠. 붕어빵으로 생각하면 더 쉬워요. 붕어빵 100개를 구웠는데 90개가 멀쩡하게 나오면 거의 다 팔 수 있습니다. 그런데 100개 중에 40개가 터지고 타버리면 재료비는 들어갔는데 팔 수 있는 건 확 줄어들죠. HBM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HBM은 가격이 높은 고부가 제품입니다. 수율이 좋아지면 기술이 좋아졌다는 뜻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고객사가 돈을 더 잘 벌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HBM을 만드는 회사들은 좋은 장비를 원할 수밖에 없고 여기서 한미반도체의 역할이 커질 수 있는 거예요. 한미반도체가 앞으로 더 발전할 수 있는 이유는 AI 서버 시장이 아직 끝난 시장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AI를 챗봇이나 앱 정도로만 보면 시장이 작아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전 세계 기업들이 AI를 돌리기 위해 데이터 센터를 짓고 GPU를 사고 HBM을 붙이고 전력과 냉각 시스템까지 다시 설계하고 있습니다. AI는 화면에서는 소프트웨어처럼 보이지만 뒤에서는 엄청난 하드웨어 투자가 들어갑니다. GPU가 필요하고 HBM이 필요하고 패키징이 필요하고 기판이 필요하고 전력 장비가 필요하고 냉각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이 흐름은 서버 몇 대 사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에요. AI 모델이 커질수록 더 많은 연산이 필요하고 더 많은 메모리 대역폭이 필요하고 더 많은 데이터 센터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HBM은 계속 중요한 자리에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한미반도체는 이 AI 인프라 투자 흐름 안에서 HBM 제조 장비라는 선명한 역할을 가지고 있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한미반도체의 미래를 볼 때는 단순히 이번 분기 실적이 좋냐 나쁘냐만 보면 부족합니다. 물론 실적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큰 그림에서는 AI 인프라 투자가 계속 이어지는지 HBM 투자가 몇 년짜리 사이클로 갈 수 있는지를 같이 봐야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HBM 경쟁이 더 치열해질수록 장비의 가치가 커질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HBM 시장은 한 회사만 잘한다고 끝나는 시장이 아니에요. SK 하이닉스가 앞서가고 있고 삼성전자는 다시 존재감을 키우려고 하고 있고 마이크론도 계속 따라오고 있습니다. 이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메모리 회사들은 더 좋은 장비, 더 안정적인 장비, 더 높은 수율을 만들어주는 장비를 원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HBM은 단순히 많이 만든다고 되는 제품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고객사가 원하는 품질을 맞춰야 하고 수율을 잡아야 하고 납기를 맞춰야 합니다. AI 서버 고객들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엔비디아 같은 고객이 원하는 수준의 HBM을 제때 공급하지 못하면 그 기회를 다른 회사가 가져갈 수 있어요. 그래서 메모리 업체들은 HBM 투자를 할 때 장비 선택에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미반도체가 앞으로 더 발전하려면 이 경쟁 구도 안에서 계속 선택받아야 합니다. HBM 3위에서 선택받고 HBM4에서도 선택받고 그 이후 세대에서도 필요한 장비 회사로 남아야 합니다. 이게 되면 한미반도체는 단순히 한 번 유행을 탄 장비주가 아니라 AI 반도체 공급망 안에서 계속 필요한 회사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한미반도체의 발전 가능성을 볼 때 후공정과 패키징의 중요성도 같이 봐야 합니다. 예전에는 반도체를 이야기하면 미세공정, 웨이퍼, 전공정 이야기가 훨씬 많았습니다. 그런데 AI 반도체 시대에는 후공정과 패키징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어요. 칩 하나를 잘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 칩을 어떻게 붙이고 어떻게 연결하고 어떻게 열을 빼고 어떻게 속도를 높이느냐가 중요해졌거든요. HBM은 이 변화의 대표적인 제품입니다. D램을 쌓고 GPU 옆에 붙이고 데이터가 빠르게 오가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AI 반도체가 발전할수록 후공정 장비의 역할도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미반도체는 이 후공정 장비 흐름에서 시장에 관심을 받은 회사입니다. 이건 단순히 한 번의 테마라기보다 반도체 산업 구조가 바뀌는 흐름과 연결돼 있어요. 앞으로 반도체가 더 빠르고 더 복잡하고 더 많은 데이터를 처리해야 할수록 후공정과 패키징은 계속 중요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 안에서 한미반도체가 기술력을 유지한다면 발전 가능성은 충분히 크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한미반도체가 앞으로 얼마나 더 발전할 수 있느냐? 이 질문에 너무 자극적으로 답하면 안 됩니다. 무조건 몇 배 갑니다. 무조건 최고가 갑니다. 이런 말은 듣기에는 시원하지만 실제 투자에는 별 도움이 안 됩니다.
대신 이렇게 봐야 합니다. 한미반도체가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길은 3단계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HBM4 장비 수주가 안정적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지금 시장이 기대하는 가장 가까운 성장축은 HBM4입니다. HBM4 투자가 본격화되고 고객사들이 장비 투자를 늘리면 한미반도체는 다시 수주 모멘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매출과 마진입니다. 수주가 들어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실제 매출로 잡히고 이익으로 남아야 합니다. 장비 회사는 수주가 먼저 기대를 만들고 매출이 그 기대를 확인시키고 영업이익이 주가의 신뢰를 만들어줍니다. 마지막은 차세대 장비 확장입니다. HBM4 이후에도 한미반도체가 계속 필요한 회사로 남으려면 다음 세대 HBM과 새로운 본진 기술 흐름에 맞춰 장비 라인업을 넓혀야 합니다. 이 3가지가 이어지면 한미반도체는 단순한 HBM 수혜주가 아니라 AI 반도체 인프라의 핵심 장비 기업으로 더 크게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밝은 미래만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한미반도체가 넘어야 할 숙제도 분명히 있습니다. 가장 큰 숙제는 기대가 이미 높다는 점입니다. 시장에서 HBM 장비 대표주로 평가받으면서 투자자들의 눈높이도 높아졌어요. 이런 종목은 좋은 뉴스가 나와도 이미 반영된 거 아니야? 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고 실적이 잠깐 비어도 주가가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미반도체가 앞으로 더 발전하려면 기대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수주가 나와야 하고 매출이 찍혀야 하고 영업이익이 따라와야 하고 마진이 유지돼야 합니다. 좋은 산업에 있다는 것과 좋은 실적을 계속 내는 건 다른 문제예요. 시장은 이걸 굉장히 냉정하게 봅니다. 그래서 한미반도체를 앞으로 볼 때는 HBM 좋다에서 멈추면 안 됩니다. 그 HBM 기대가 한미반도체의 수주로 연결되는지, 그 수주가 매출로 잡히는지, 그 매출이 이익으로 남는지, 그 이익이 다시 차세대 장비 개발로 이어지는지 봐야 합니다. 이 연결고리가 이어지면 한미반도체는 단순 테마주가 아니라 진짜 성장 기업으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고객사 확장도 중요합니다. 한미반도체는 특정 고객사와의 관계로 시장에서 강하게 주목받아 왔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더 크게 발전하려면 고객사 구조가 더 넓어질 수 있는지도 봐야 합니다. HBM 시장이 커질수록 메모리 업체들은 모두 경쟁에 뛰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SK하이닉스는 앞선 위치를 지키려 할 것이고 삼성전자는 HBM4와 차세대 HBM에서 다시 주도권을 잡으려 할 것이고 마이크론도 AI 메모리 시장을 놓치지 않으려 할 겁니다. 이 경쟁이 커질수록 장비 수요도 커질 수 있습니다. 다만 고객사 입장에서는 장비 공급망을 여러 곳으로 나누려는 움직임도 나올 수 있어요. 한 회사에만 의존하면 리스크가 생기니까요. 그래서 한미반도체는 계속 증명해야 합니다. 가격 경쟁력만으로는 부족하고 공정 안정성, 납기, 고객 대응, 장비 업그레이드 속도까지 보여줘야 합니다. 앞으로 한미반도체가 더 발전한다는 건 단순히 장비 몇 대를 더 파는 수준이 아닙니다. HBM 세대가 바뀔 때마다 계속 선택받는 회사가 되는 겁니다. 한미반도체의 미래를 가장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AI 서버가 커질수록 HBM은 더 중요해지고 HBM이 더 중요해질수록 HBM을 제대로 만드는 장비도 더 중요해지고 그 장비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회사는 시장에서 계속 주목받을 수 있습니다. 한미반도체는 바로 그 길목에 있는 회사입니다. 물론 이 길이 항상 일직선으로 올라가지는 않을 겁니다. 실적 공백도 있을 수 있고 수주가 분기별로 흔들릴 수도 있고 경쟁사 이슈도 나올 수 있고 주가가 먼저 기대를 반영하면서 쉬어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큰 방향에서 보면 AI 반도체는 더 많은 메모리, 더 빠른 데이터 이동, 더 정교한 패키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방향이 유지되는 한 한미반도체의 이야기는 쉽게 끝나기 어렵습니다. 중요한 건 이 회사가 그 흐름을 실제 숫자로 계속 증명하느냐입니다. 시장은 결국 꿈만 보지 않습니다. 꿈이 숫자로 바뀌는 순간을 봅니다. 한미반도체가 앞으로 발전하려면 HBM4 기대가 수주로 바뀌고 수주가 매출로 바뀌고 매출이 마진으로 남고 그 마진이 다시 차세대 장비 개발로 이어져야 합니다. 이 순환이 만들어지면 한미반도체는 지금보다 더 큰 회사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한미반도체를 볼 때 기대와 기준을 같이 가져가야 합니다. 기대만 보면 흔들립니다. 기준만 보면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한미반도체는 밝은 미래를 이야기할 수 있는 종목입니다. AI 서버 시장이 커지고 HBM 수요가
난이도가 늘어나고 HBM4로 갈수록 장비 난도가 올라가고 후공정과 패키징의 중요성이 커지고 고객사들의 투자 경쟁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흐름 안에서 한미반도체가 계속 선택받는다면 발전 가능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기준도 있어야 합니다. 수주가 실제로 이어지는지, 매출이 늘어나는지, 마진이 유지되는지, 고객사가 확대되는지, 차세대 장비가 시장에서 인정받는지 봐야 합니다. 이걸 놓치고 그냥 AI니까 좋다, HBM이니까 좋다로만 보면 위험합니다. 좋은 산업과 좋은 주가는 항상 같은 속도로 움직이지 않거든요. 산업은 좋아도 주가는 쉬어갈 수 있고 주가가 쉬어갈 때 오히려 회사의 진짜 실력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한미 반도체의 발전은 한미 반도체 하나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미 반도체가 좋아진다는 건 HBM 장비 투자가 살아난다는 뜻일 수 있고 HBM 장비 투자가 살아난다는 건 메모리 회사들이 AI 서버 수요를 더 크게 보고 있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돈은 한미 반도체에서 끝나지 않을 수 있어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같은 반도체 대형주로 이어질 수 있고 장비 소부장으로 번질 수 있고 후공정과 패키징으로 넘어갈 수 있고 AI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 때문에 전력 인프라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미 반도체를 볼 때는 종목 하나만 보면 안 됩니다. 이 회사가 서 있는 길목을 봐야 해요. 돈이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로 이동하는지 봐야 합니다. 한미 반도체가 앞으로 발전한다면 그 발전은 HBM 장비주 전체와 반도체 밸류체인 흐름을 같이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걸 알아야 뉴스 하나에 흔들리지 않고 더 넓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준비한 자료가 바로 한미 반도체 이후 다음 돈의 길목을 확인하는 자료예요. 한미 반도체를 보면서 우리가 계속 이야기한 게 있잖아요. 한미 반도체가 좋은 종목이냐 아니냐, 이것만 보고 끝낼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HBM 장비주에 돈이 들어오면 그 돈이 한미 반도체 한 종목에서 끝나는지 아니면 반도체 장비, 후공정, 패키징, 전력 인프라, 다른 대형주까지 번지는지 같이 봐야 합니다. 바로 그 흐름을 확인하기 위해 준비한 자료라고 보시면 돼요. 이 자료는 그냥 이 종목 사세요, 이런 자료가 아니에요. 한미 반도체 이후에 시장의 돈이 어디로 이동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돈이 실제로 움직이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게 정리한 자료입니다. 이번 자료 안에는 실명 관찰 종목 41개, 섹터 7개, 타점 기준 4개, 매매 전 체크 10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목을 찍어주는 자료라기보다는 돈이 지나갈 수 있는 길목을 미리 펼쳐놓고 보는 자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미 반도체가 움직일 때는 한미 반도체만 보는 게 아니라 그 돈이 어디로 번지는지를 같이 봐야 하거든요. 그리고 이 자료는 영상 아래 더보기란에 있는 파란색 링크로 신청하실 수 있게 준비해 둘게요. 지금 설명을 들으시면서 나는 한미 반도체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그 다음 돈의 흐름까지 같이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더보기란 파란색 링크를 먼저 열어두셔도 좋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창에 구독 완료라고 남겨주시면 자료 신청 흐름까지 이어서 확인하실 수 있게 해두겠습니다. 자, 그럼 이 자료 안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 조금 더 쉽게 풀어볼게요. 먼저 실명 관찰 종목 41개는 한미 반도체 이후에 돈이 이동할 수 있는 후보들을 정리해 둔 겁니다. 한미 반도체 뉴스가 나왔다고 한미 반도체만 보는 게 아니라 그 돈이 SK하이닉스 같은 HBM 배형주로 이어지는지, 삼성전자처럼 HBM사와 엔비디아 공급망 기대가 있는 대형주로 번지는지, HPSP 같은 장비주로 같이 움직이는지, 니노공업, ISC 같은 후공정 쪽으로 넘어가는지, HD 현대일렉트릭, LS일렉트릭 같은 전력 인프라까지 확산되는지를 같이 보는 거예요. 이걸 미리 정리해두지 않으면 뉴스가 나온 다음에 급하게 찾게 되고 그때는 이미 많이 오른 자리에서 따라가게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실명 관찰 종목 41개는 무조건 이걸 사라가 아니라 돈이 지나갈 수 있는 길목을 미리 확인하는 용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섹터 7개도 같이 정리해뒀습니다. 반도체 대형주, 전력 인프라, 반도체 장비 소부장, 후공정 패키징, 증권 금융, 자동차 자율주행, 저평가 대형주, 이렇게 돈이 이동할 수 있는 흐름별로 나눠서 볼 수 있게 만든 자료예요. 시장이 진짜 강하면 한미 반도체만 오르고 끝나지 않아요.
한미반도체에서 시작된 HBM 장비주 관심이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같은 반도체 대형주로 이어지고 장비 소부장으로 번지고 후공정과 패키징으로 넘어가고 AI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 때문에 전력 인프라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또 코스피 거래대금이 살아나면 증권주와 금융주까지 같이 반응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한미반도체만 잠깐 오르고 다른 섹터로 돈이 전혀 번지지 않는다? 그러면 아직 반도체 전체가 강하게 살아났다고 보기에는 애매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자료는 종목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돈이 어느 섹터까지 번지고 있는지 확인하는 지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게 타점 기준 4개예요. 솔직히 종목을 아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타점이잖아요. 좋은 종목인 건 알겠는데 지금 들어가도 되는지, 기다려야 하는지, 이미 늦은 자리인지 이걸 구분하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 특히 한미반도체 같은 종목은 더 그래요. 좋은 뉴스 하나에 급하게 튀기도 하고 실적 공백이나 수주 불확실성이 나오면 빠르게 밀리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자료에서는 타점을 가격 하나로 박아놓은 게 아니라 돌파, 눌림, 회복, 과열 회피 이렇게 4가지 기준으로 보게 정리해놨어요. 장중에 잠깐 위로 튀었다고 바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 종가로 버티는지 봐야 하고요. 강하게 오른 종목을 무조건 추격하는 게 아니라 눌림이 나왔을 때 기준선을 지키는지 봐야 합니다. 밀렸던 종목이 다시 회복할 때도 거래대금이 붙는지, 외국인이나 기관 수급이 같이 들어오는지 봐야 하고요. 이미 뉴스가 너무 퍼지고 장대양봉이 나오고 거래량만 폭발하고 윗꼬리가 길게 남으면 좋은 종목이어도 당장 따라갈 자리는 아닐 수 있어요. 그리고 매매 전 체크 10가지도 꼭 봐야 합니다. 사실 손실은 종목을 몰라서 나는 경우보다 기준 없이 들어가서 나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뉴스 보고 급하게 들어가고 이미 많이 오른 자리에서 따라가고 비중을 한 번에 크게 넣고 손절 기준 없이 버티고 나중에는 내가 왜 샀는지도 기억이 안 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 자료에는 매매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 10가지를 넣어놨습니다. 내가 뉴스에 끌려 들어가는 건 아닌지, 이미 너무 오른 자리는 아닌지, 거래량이 붙고 있는지, 외국인이나 기관 수급이 들어오는지, 섹터 전체로 돈이 번지고 있는지, 손절이나 비중 축소 기준이 있는지, 한 번에 비중을 너무 크게 넣는 건 아닌지, 분할 진입 계획이 있는지, 내 투자 기간이 단기인지 중장기인지, 나중에 복귀할 수 있는 매매인지, 이걸 매매 전에 한 번만 체크해도 감정 매매를 많이 줄일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사고 싶은 이유가 진짜 돈의 흐름 때문인지 아니면 한미 반도체 뉴스 제목 보고 마음이 급해진 건지 한번 걸러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료를 받으시면 처음부터 41개 종목을 다 보려고 하지 마세요. 먼저 시장에서 돈이 어디로 가는지 보는 게 먼저예요. 한미 반도체 같은 HBM 장비주인지,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같은 반도체 대형주인지, 장비 소부장인지, 후공정인지, 전력 인프라인지, 증권 금융인지, 자동차나 저평가 대형주 쪽인지 먼저 보는 겁니다. 그 다음 7개 섹터 중에서 지금 강한 섹터를 고르고 그 안에서 실명 관찰 종목 41개 중 몇 개만 압축해서 보면 돼요. 그리고 바로 매수하는 게 아니라 타점 기준 4개에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돌파가 진짜인지, 눌림에서 버티는지, 회복이 거래대금과 같이 나오는지, 이미 과열된 자리는 아닌지 보는 거죠. 마지막에는 매매 전 체크 10가지로 한 번 더 걸러야 합니다. 이 과정을 거치면 남들이 산다니까 나도 산다가 아니라 돈이 이쪽으로 이동하고 있고 조건도 맞고 내 기준에도 맞다. 이렇게 매매가 달라질 수 있어요. 여러분, 시장에서 제일 위험한 건 모르는 종목이 아니에요. 오히려 애매하게 아는 종목을 기준 없이 따라 들어가는 게 더 위험합니다. 한미 반도체 뉴스가 나왔을 때도 한미 반도체만 볼 게 아니라 그 돈이 어디까지 번지는지 봐야 하고요. HBM 장비주가 움직일 때도 장비주 한두 종목에서 끝나는지, 반도체 대형주, 소부장, 후공정, 전력 인프라까지 퍼지는지 같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자료는 실명 관찰 종목 41개로 후보를 넓게 보고 섹터 7개로 돈의 이동 경로를 확인하고 타점 기준 4개로 들어갈 자리를 걸러내고 매매 전 체크 10가지로 감정 매매를 줄이는 자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종목을 찍어주는 자료가 아니라 돈의 길목을 보는 자료예요.
거예요. 그리고 이 차이를 알아야 뉴스에 흔들리지 않고 시장에서 내 기준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자료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영상 아래 더보기란에 있는 파란색 링크를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창에 구독 완료라고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더보기란에 있는 파란색 링크로 들어가시면 자료 신청하실 수 있게 준비해 두겠습니다. 이번에 함께 정리한 자료 제목은 바로 코스피 2만의 시대, 돈의 흐름을 읽는 법입니다. 이 자료는 그냥 한 번 보고 끝나는 요약본이 아니라 한미 반도체 같은 HBM 장비주 이후 시장의 돈이 어디로 움직이는지 이북 형태로 차근차근 학습할 수 있게 정리해둔 자료예요. 코스피 시대 흐름 정리 자료부터 AI 주식 보조지표 템플릿, 시장 모니터링 대시보드, AI 종목 스크리닝 리스트, 투자 체크리스트와 원칙 카드, 섹터 테마 분석 자료, 실전 매매 기록 템플릿까지 함께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더보기란에 파란색 링크가 여러 개로 나뉘어 있다면 본인이 원하는 자료에 맞는 링크로 들어가 신청하시면 됩니다. 시장 전체 흐름을 먼저 배우고 싶다면 코스피 2만의 시대, 돈의 흐름을 읽는 법 자료를 보시면 되고요. 매매 기준을 잡고 싶다면 투자 체크리스트와 원칙 카드, 실전 매매 기록 템플릿 쪽을 보시면 됩니다. 종목을 혼자 압축하기 어렵다면 AI 종목 스크리닝 리스트와 시장 모니터링 대시보드를 같이 보시면 좋아요. 섹터 흐름을 보고 싶다면 섹터 테마 분석 자료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지금 뭘 사야 하지가 아니라 돈이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로 이동하고 있지를 보는 겁니다. 그 흐름을 이북으로 하나씩 학습하실 수 있게 준비해뒀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더보기란 파란색 링크에서 원하는 자료에 맞게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한미 반도체가 HBM사 장비 수주 기대를 실제 실적과 마진으로 연결할 수 있을지, 그리고 HBM 장비주에서 시작된 돈이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후공정, 패키징, 전력 인프라까지 어떻게 번질 수 있는지 더 자세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한미 반도체의 흐름은 분명 시장에서 계속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그 관심이 뉴스에서 끝나는지 아니면 수주, 매출, 마진, 외국인 수급, 그리고 반도체 밸류체인 확산으로 이어지는지 같이 보시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